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며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최근 인간만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5살의 나이로 비교적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연애하다가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일찍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할 당시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젊은 나이에 임신해서 결혼이 무슨 일이냐고. 앞으로는 내 인생이 있을 것 같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순간 온전한 내 인생은 없는 거야. 거기다 취업도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둘이서 대책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니? 친정 엄마의 반대가 제일 심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엄마의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없었지만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1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반대에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남편이 저를 계속 결혼하자며 설득했습니다. 우리 엄마 반대가 심하셔. 나도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아이 지우라고 하시는데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어떻게 생긴 아이를 지울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예정대로 결혼하자. 하지만 생각해봐. 어른들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어리고 거기다 난 아직 취업도 못했어. 너도 막 일을 시작해서 우리 둘 다 모은 돈 없잖아.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나 한 번만 믿어줘. 지금은 부족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우리 둘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아기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로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다고 아기 지우고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모아놓은 돈 없이 양쪽 집안에 손 벌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그리고 살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효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 믿고 아기랑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낼 생각하자. 남편은 결혼하는 것에 걱정이 많은 저를 설득하며 다독였습니다. 양쪽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정말 남편의 말처럼 우리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드리면 될 거라 여겼어요. 저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만큼 모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5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첫 아들을 출산하였고 나중에는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아이들 육아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결혼 생활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고 저녁을 차렸어요. 반찬이 이게 뭐야?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왜? 반찬 별로야? 도대체 집구석에서 맨날 애들 보고 쉬면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저녁 차린 거야? 난 괜찮기만 한데 왜 그래? 그리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쉴 시간 없이 바쁜데 뭘 쉰다 그래? 말을 어쩜 저리 서운하게 하는지. 이게 서운하냐? 넌 서운할 짓 했다고 생각 안 해? 야,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죽어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반찬이 이러면 넌 밥맛이 있겠냐? 다른 집 여자들은 돈도 잘 벌어오고 살림도 잘한다는데 이건 집에서 퍼질러 쉬기나 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여자 얘기를 포기했냐? 거울 좀 봐라. 아유, 됐고 라면이나 끓여와.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늘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점점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남편의 태도는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한 소리 하면 집안일과 육아는 제 담당이니 알아서 하라며 짜증내기 일쑤였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쩐 일로 집에 들어왔길래 남편을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도 좀 같이 봐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나 혼자 아이 보는 거 힘들단 말이야. 내가 뭐 계속 아이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면 안 돼?
이게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야, 내가 너처럼 할 일 없이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냐? 내가 할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난리야? 집구석에서 애들 보기 싫으면 나처럼 나가서 일이라도 하든가.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집구석에서 그냥 불평불만이지? 됐고, 나와. 옷 챙기고 다시 나가야 하니까. 당신 진짜 말 그렇게 할 거야? 대체 요즘 왜 그래? 사람이 한껏 날이 서서는. 그리고 또 어딜 가려고 옷이랑 속옷을 그렇게 챙겨? 아, 출장 간다 왜? 내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해? 남편이 일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참견이야? 짐 싸는 거 두 팔 걷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너한테 내조를 바라냐? 뭘 바라냐? 아휴, 됐으니까 저리 비켜.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안 그래도 당신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까 봐 내가 다 이해하고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니? 얼마나 대단하게 자신 있나 해서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겨우 이거야? 왜 이렇게 당신 생각만 하는 거야? 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니? 좋다고 나랑 결혼한 게 누군데? 야, 막말로 내가 억지로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진짜 후회된다. 후회돼. 남편은 옷을 다 챙기고 말없이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얼마나 출장을 가는지 말도 없이 쌩하고 가버리더군요. 저도 남편과 말다툼하면서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가거나 말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먼저 연락해 줄 거로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무슨 출장이 일주일씩이나 걸리나 슬슬 남편의 행방이 걱정되고 궁금해졌죠. 그러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더군요. 못 보던 양복을 한 번 쫙 빼입고 진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어떻게 출장 가 있는 동안 연락 한 통 안 할 수 있어?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못 보던 양복인데? 당신 향수도 뿌렸어? 생전 이런 거 안 하던 사람이 대체 요즘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왜? 너랑 있을 때랑은 달라 보이지? 이게 바로 명품 정장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얘가 봐도 멋있지 않냐? 난 너처럼 집구석에서 늘어난 아무 옷이나 대충 걸쳐 입고 살기 싫다. 뭐? 이딴 집구석 진짜 징글징글하고 너도 지겹단 소리야. 밝히도 못 알아듣기는. 그래서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 이거야? 그래, 이혼하자.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딴 집구석에 등골 빨리며 살아야겠냐? 너랑 이혼하고 새 인생 시작하고 싶어.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니? 요즘 계속 밖으로 나돌지 않나 말이랑 행동도 심해지고.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바람 피우는 거야?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느려 터진 게 눈치까지 없어. 바람 피운 지가 언젠데 이제 눈치채냐? 너 정말 뻔뻔하다. 지금 바람 피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해? 심지어 자식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너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조금의 미안함이 있는 거니? 미안함?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 하는데? 5년 동안 먹여주고 이만큼 책임져줬으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되려 미안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제 나도 더 이상 희생하고 싶은 마음 없고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래서 말인데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 만났어. 자기 관리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한데 심지어 능력도 좋아서 돈도 많아. 그러니 이제 내가 너랑 살고 싶겠냐? 이런 사람이 나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너랑 계속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야 하냐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다가 끝나기도 전에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몰아쳤고 남편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딴 인간 말종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같은 거 안 했어. 그렇게 자신 있다면서 설득할 때는 언제고 나와 아이들을 배신할 수 있냐고?
그렇게 돈이 좋고 그 여자가 좋아? 그럼 나도 너 같은 쓰레기 싫어. 그래, 이혼해. 너 같은 것도 아빠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대신 양육비 잊지 말고 보내. 겨우 여자 하나에 미쳐서 조강지 쳐버리고 배신했어도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아이씨, 이게 미쳤나 진짜. 그래, 내가 너한테 한 짓 한 대 맞은 거로 퉁치자고. 애들 양육비는 넉넉하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에 합의나 해줘. 그럼 나도 깨끗하게 너랑 애들 앞에 사라져 줄게. 괜히 바람 증거 잡아서 서로 피곤하게 소송으로 가지 말자. 그래봤자 너만 손해지만.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거든. 저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그 모습에 여태 고생하며 살림하고 아이들 키운 제 지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보란듯이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바람 증거를 잡아 소송으로 진행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남편의 말처럼 내연녀가 돈이 많다더니 남편의 변호사부터 급이 달랐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제가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크게 만들지 않고 합의 이혼했죠. 대신 매달 양육비와 현재 아이들과 사는 아파트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갖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안 보고 살아도 내연녀가 그렇게 좋은지 이혼하면서 참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두 아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엄마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제 처지를 보시고 크게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걸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을 이제야 후회하면 뭐해. 미안해, 엄마.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어이구, 천벌 받을 놈. 조강지 쳐버리고 내깟 놈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거야? 일해본 적도 없는 것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아이들 키우겠다고. 알아보고 있어. 엄마 말대로 사회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뭐라도 가리지 않고 해봐야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동안만 우리 아이들 좀 부탁해. 미안해, 엄마. 저는 엄마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열심히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가릴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동네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시간제 알바지만 첫 사회생활이고 값진 노동으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고 시간이 지나서는 믿고 카운터를 맡길 만큼 오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사장님의 권유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빵집에서 빵도 구우며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무려 15년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줬고요. 아이들도 다 커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보다 남편을 더 싫어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제게 그러더군요. 아직도 아빠한테 양육비 받고 있어? 그럼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지. 얼른 대학 졸업하고 싶다. 왜? 그래야 아빠라는 사람한테 양육비 안 받고 살지. 그런 더러운 돈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도 짜증난단 말이야. 엄마도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돈 벌면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도움 될 거고. 나 언제 졸업하지? 까마득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벌써 철이 다 들었네. 아무리 아빠가 미워도 그래도 너희들 아빠야. 너희가 사회 나갈 때까지 뒷바라지할 의무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지낼 대학생활이나 생각하자.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미워하는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한다는 것에 늘 마음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독이며 돈으로나마 아빠 노릇한 걸 이해한다고 했죠.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할 수 있다면 전 뭐든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무사히 대학 졸업하고 막내 아들은 형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 둘 다 사회 나갈 준비를 마치면 남편과 질긴 인연도 다 끊기니까요. 저는 항상 두 아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림하고 빵집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빵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누군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딘가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게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여보! 오랜만에 들어본 목소리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혼하고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저히 남편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너무도 많이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놀랐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아이들 오기 전에 얼른 하고 가라고 했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집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사실 몇 번이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싶었지만 당신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왜 찾아왔니? 꼴은 또 그게 뭐냐? 돈 잘 버는 내 언녀랑 합친 거 아니었어? 미안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실은 내가 벌 받았나 봐. 당신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그 여자랑도 얼마 못 가 끝났어. 당신처럼 날 진심으로 사랑해 준 게 아니었나 봐.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좋은 여자를 버리고 상처만 줬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냈는데 그동안 보내준 양육비는 뭐야? 적은 돈도 아닌데.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어.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에 진 빚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애들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찾아왔네. 아직 여기서 지낼 줄 몰랐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참 좋다.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안 되겠지? 하긴 내가 그럴 주제가 안 되지 참.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하고 애들한테 그랬어? 바람나서 좋다고 이혼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대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했는데 이런 걸로 나타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미안해. 그래도 여보,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15년 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이랑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 비록 그 여자랑 헤어지긴 했어도 나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우리 아이들 학비 다 보태줄 수 있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아빠 노릇하고 싶어.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편의 놀란 것도 잠시, 다시 받아줄 수 없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버린 남편이라 생각할 것도 없이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데 남편의 몰골을 보고 그동안의 사연을 듣게 되니 모질지 못한 제 마음이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선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당연히 두 아들은 반대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빠 없이 큰 아이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런 제 말을 듣던 큰아들은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직도 아빠 사랑해?
아들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질릴 만큼 질린 사람이라 사랑은 아니었죠. 다만 같은 인간으로서 동정심이 컸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말했어요. 사랑하는 감정은 아니야. 다만 너희들 대학 학비를 아빠가 도와줄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환경을 엄마와 아빠가 힘을 합쳐 제공해 줄 수 있어. 비록 우리를 버린 아빠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잘못을 뉘우친 아빠를 용서해주면 어떨까 싶어. 그래도 너희들 아빠이고 아빠 없이 사는 것보단 낫잖니. 두 아들은 계속 아빠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남편은 간단한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서먹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에 남편 핸드폰이 놓여 있더군요. 늘 일 때문에 핸드폰을 달고 살았는데 웬일로 여기에 두고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 문자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럴 때 보면 여자의 촉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죠. 저 문자를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싸한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 몰래 슬쩍 문자를 확인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이들한테 이야기 해봤어? 빨리 수술 일정 잡아.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 씻었는지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저를 보고 흠칫 놀라며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 그 문자 뭐야? 수술 일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잠시만 진정하고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흥분해 있는 저를 본 남편은 다 설명한다고 소파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실은 나 간암이야.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내 혈액형이 RH-O형으로 희귀하니까 맞는 공여저도 없고 그렇다고 기다리기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마침 나랑 혈액형이 같아서 정말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식받으려고 나타난 거야. 뭐? 그러니까 간암에 걸려서 우리 아들한테 이식받으려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소리지? 그럼 여태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직도 그 내연녀랑 지내고 있는 거고? 야, 이 개자식아, 얘가 사람이니? 내가 정말 사람이 맞기는 해?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간이식해달래? 겨우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소중한 내 자식 몸에 칼을 대는 게 말이나 돼? 거기다 멀쩡한 간을 떼서 너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간이식이 받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주는 사람도 얼마나 위험한데. 알아. 걱정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죽는다잖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해준 것 없는 아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가 아빠잖아.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것만큼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 위험성이 크지 않아. 그리고 이식만 해주면 당신이랑 애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돈이 필요하다면 다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정말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제 발등을 제가 찍었죠. 15년이 지나도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인간이랑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짐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쫓아내버렸죠. 한동안 문을 두드리던 남편은 짐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아이들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말했죠. 제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한 막내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제게 곧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식해준다고 연락해.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식이라니. 여태 엄마 이야기 못 들었어? 내 아빠라는 사람이 간이식 노리고 접근한 거라니까? 알아. 애초에 난 아빠라는 사람이 하는 말 안 믿었어. 그냥 엄마가 받아주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의견 존중해 준 거지. 별로 큰 기대도 없었어. 그래도 엄마한테나마 진 빚 갚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간이식 해준다고 연락해. 안 돼. 절대 간이식만큼은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엄마, 나 절대 내 간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생각이 있어. 저는 아들의 말대로 그 인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자 정말이냐고 기뻐하더군요. 역시 우리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은 한 걸음에 집에 왔어요. 우리 아들, 역시 난 우리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고맙다 정말. 이렇게 아빠를 위해 간이식을 결정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뭐 해줄까? 돈 필요하면 다 줄게. 돈은 필요 없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뭐? 엄마 그렇게 버리고 간 거 진심으로 사과하라고요. 그래. 사과할게. 그럼 당연히 사과해야지.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잽싸게 제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조강지쳐버린 거, 당신이랑 나 사이에서 낳은 우리 아들한테 아빠 노릇 못해주고 당신이 나 대신 그 시간 채웠지? 얼마나 내 원망 많이 하고 힘들었겠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놈이다.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봐.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 버리고 이런 큰 벌을 받고. 그래도 이번에 간이식 받으면 나 정말 착하게 살게. 평생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고마우면서 살게. 응?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흔들림 없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간이식 해준다고 하니 냉큼 제게 하는 사과가 정말 진심이었을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가세요. 그리고 영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뭐? 남편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인간한테 내 간을 이식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가증스럽네.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식을 바래? 애초에 당신한테 이식해 줄 마음 없었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적어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진심 아닌 사과라도 받길 바랬으니까. 사과 잘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거 못 참을 만큼 역겨우니까.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빠야? 그게 뭐... 나한테 아빠란 사람은 없어. 우리 가족을 버린 이후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만 우리 버리라는 법 있어? 이젠 우리가 당신 버린 거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사라진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래. 아빠가 너희한테 이런 말 들어도 싸지. 그런데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식 안 해주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죽어. 차라리 죽으라고.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길에 죽어있는 개미 목숨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아들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밀쳤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힘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며 애원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가끔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내연녀와 함께 찾아와 문 앞에서 애원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찾아오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내연녀에게 다른 간 이식자를 찾았다며 아들에게 아빠 버리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며 연락이 왔지만 그깟 간 이식 받아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 또 벌 받을 거라고 너나 잘하라고 답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해 버렸고요.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셋이서 더욱 아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아빠라도 아이들 곁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를 우리 귀한 아이들 곁에 있게 해주려 했다니 참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온전히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려 합니다. 곧 우리 큰아들은 군대에 갑니다. 막내 아들도 형을 따라 일찍 군대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